안녕하세요. 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와 최면을 배우는 어떤 첫 시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최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배우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또 배우시고 또 실습을 하시면 이 동영상이 끝나는 그때쯤이면 훌륭한 자기 최면가 그리고 최면 상담사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과정이 있지만 이것만 충분히 저와 같이 공부하셔도 최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이 될 겁니다. 이왕 최면을 배우시는 거 어설프게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좀 제대로 배우셔서 좀 적극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최면사가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공부해야 될 이 교재는 최면 전문과정 이 교재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글씨는 좀 크게 있고 오른쪽에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필기하시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최면 이론 강의와 어떤 실습 그런 부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최면이란 무엇인가? 최면은 이제 영어의 의미로 히프노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히프노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의 자매신을 일컫습니다. 히프노가 그리스의 자매신. 그래서 이 자매신에서 히프노시스라는 최면이 이제 유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가 이 잠이라는 것 때문에 최면이 의식이 없고 마치 조종당하는 것 같고 마치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어떤 자매신의 최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이라는 것은 정말 평온한 거고 이완된 거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끝내고 이 잠을 자기 전 이 상태 그리고 잠에 들어가는 이 순간 이 상태가 아주 이완되고 즐거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잠을 자기 전 그 상태처럼 항상 평온하고 즐겁게 이완을 시키는 게 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평온하게 자유롭게 이완되게 만드는 그 방법을 공부하고 실습하는 게 또 최면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최면의 역사를 이제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면은 첫째 이제 고대 시대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행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의사들이 없다 보니까 또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떤 의료가 이제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환자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면 이 고대 어떤 주술사, 영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이 제단 위에 이제 눕히고 나서 저 하늘을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면서 이 주술을 부리듯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환자들이 씻은 듯이 나아서 버린 겁니다. 그렇게 아팠던 이 몸이 씻은 듯이 나아져 버리는 어떤 신비함, 어떤 힘이 있는 듯.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다시 이제 유추를 해보니까 이 어떤 절망적인 사람들,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이 공포에 시달린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주술사들이 저 신의 이름으로 신들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다 그러면서 아마 당신은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최면적인 언어적 암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들도 신이 이렇게 날 도와주시는데 난 나을 수 있겠구나, 이 가능성과 이 희망을 안게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서버리는 그런 어떤 잠재 능력이 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잠재의식에 있는 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큰 에너지가 올라오면서 어떤 변화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대 주술사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마치 최면이 마술 같고 주술 같다라는 게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역사부터 해서 내용들도 많지만 그 부분은 이제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만 다루겠습니다. 이 1958년에 미국 의학회에서 최면을 정식으로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의학, 이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최면이라는 걸 받아들이질 않지만 왜 인정을 했느냐 하면 결국은 최면이 어떤 임상적, 이 치유적인 이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데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거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았기 때문에 의학회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1960년도 APA라는 미국 심리학회, 가장 어떤 권위 있는 파워 있는 뭐 심리학회가 미국 심리학회겠죠. 그 심리학회에는 뭐 성격심리, 학습심리, 임상심리 등등의 심리가 이제 56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중에 36번째 분과에 최면학이라고 정식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유수 명문대학인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스탠퍼드, 하버드, 뭐 UCLA 그런 명문대학교에서 최면 전문 의사를 양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미 심리학회, 의학회, 그리고 명문대학에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최면이 마치 마술과학부 사이비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교육적으로, 학문적으로, 임상학적으로 충분히 효용 가치가 있고 그 또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최면이 대체의학으로 이미 채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는 최면을 널리 권장하고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면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내용에서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면은 학문도 아니다, 이건 마술이다, 쇼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그만큼 다 인정하고 그만큼 더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 하고 있는데, 유독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최면이 불모지다 보니까 최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지 최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으시면 어느 누구가 최면은 이건 사입이다 하셨을 때 충분히 이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최면은 대단하다고 알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재 내용은 지금 8페이지 이제 넘어서요 12페이지입니다. 이제 최면이란 무엇인가? 최면은 결국은 이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 10개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요. 수도꼭지에서. 근데 나는 너무 이제 더워서 머리를 감고 싶은데 그 수도꼭지에 물이 똘똘똘똘 쏟아지니까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머리를 감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빨리 감을 수 있을까요? 이 수많은 수도꼭지들을 9개를 잠궈버리면 9개를 잠궈버리니까 이 하나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최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수도꼭지 하나하나는 의식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면 한 친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하다가 주변에 들리는 소음이 짜증나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하고 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식.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터넷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배가 고픈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데 갑자기 내일 시험 못 보면 어떨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가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 수도꼭지처럼 의식이라는 겁니다. 정작 이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공부 하나 하는 것만 집중하고 몰입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 여러 가지 의식들, 쓸모없는 의식들을 잠궈버리니까 어느 순간 공부 하나에만 완전히 몰입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게 최면 상태라는 거예요. 최면 상태는 이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에 완전히 도움을 주도록 해주는 상태가 최면 상태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의식을 잠궈 버리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지듯이 내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고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뭐 10시간 공부한 것보다 나는 2시간 공부해도 훨씬 더 기억이 잘 되고 공부를 많이 한 듯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면은 이렇게 우리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우리의 모든 어떤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돋보기의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돋보기를 한 곳에 집중했을 때 그게 빠른 시간 안에 타고 번지는 어떤 그것과 같습니다. 12페이지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그림과 이 B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면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식과 어떤 그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웬만하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잘 사용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제가 봐서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없을 무의 의식, 의식이 없다? 그럼 자각이 없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한다? 알 수가 없다? 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화를 낸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술을 먹고 사람들하고 싸우고 시비를 건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의식, 무의식이 아니라 잠재된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무의식이라면 무의식이라고 하지 않고 잠재된 의식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프로이드의 어떤 성적으로 억압된, 충동되고, 쌓여있는, 좋지 않는, 마치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개념이 무의식으로 말해졌고,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잠재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재된다라는 의미는 내재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식, 의식이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이라는 개념보다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되도록 사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 그림과 B 그림을 볼게요.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프로이드의 어떤 빙산 모형입니다. 굳이 이제 의식과 이 잠재의식을 이제 나눈다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 그림은 정말 의식이 이렇게 작게 있어요. 이 빙산 모형처럼. 의식은 아주 조금 나와 있고, 무의식이, 잠재의식이 정말 깊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B 그림은 이 의식 상태가 훨씬 커져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의 차이는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될까요? 우울증인 사람들 그거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자신 어떤 강박증, 불안증 고치려고 정말 노력하잖아요. 발표 불안 고치려고 정말 스피치학원 많이 다니고 혼자 거울 보고 연습하고 무수히 연습하는데 막상 그 현장에 탁 서게 되면 다시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고 공포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작은 의식으로 변화하려고 하니까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니까요. 의식적으로 이 작은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이 밑에까지 진짜 중요한 이 부분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하다가 다시 되돌아오고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최면 상태가 되면 A 그림이 아니라 B 그림이 만들어져요. 이 잠재의식의 영역이 의식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저 잠재의식이 저 밑에 숨어있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이미 내 의식의 영역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쉽게 되어진다라는 거죠.